2011년 10월 1일, 저녁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는 딸 미사를 걱정한 부모님은 직장 동료와 지인들에게 연락해 보았지만 아무도 그녀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혹여 사고라도 났을지 걱정된 그들은 주변을 돌아다녔지만 어떠한 흔적도 찾을 수 없었죠. 결국 실종 신고를 했고 얼마 뒤 경찰은 그녀가 직장에서 한 남자와 함께 걷고 있는 보안 카메라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이 뒤로 어디에서도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와 함께 걸었던 이가 퇴사한 스미다라는 남성이라는 것을 확인한 경찰은 그를 찾아가 그녀의 행방에 관해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침묵하던 그는 얼마 뒤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이 그녀를 살해했다고 말이죠. 1982년 9월 29일에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난 스미다는 오사카 시립대학에 들어가 법학을 공부했는데 법조계에 들어갈 것이라는 주변 예상과는 달리 졸업한 뒤 IT 계열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그리 눈에 띄는 이가 아니었습니다. 조용했지만 남들과도 어느 정도 어울리는 어디에나 있는 평범한 사람이었죠. 여자친구와도 미래를 이야기하며 행복한 가정을 꿈꾸었던 스미다. 하지만 여자친구가 그를 떠나 다른 남자와 결혼했을 때 그의 꿈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물론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의 분노는 남들과는 달랐습니다.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 남에게 화를 풀어야 된다는 어이없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처음 그는 이웃 여성에게 욕망을 풀 계획을 세웠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타나는 바람에 실패합니다. 그 다음으로 그가 계획한 것은 직장 동료 중 자기 취향의 여성 3명을 후보로 정해 그 중 1명을 습격한 뒤 욕망을 풀고 살해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2011년 9월 20일에 퇴사한 그는 사원증을 반납한다는 핑계로 같은 달 30일에 직장에 방문했습니다. 후보로 고른 3명 중 먼저 눈에 띄는 사람에게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은 그의 눈에 미사가 들어옵니다. 파견 사원이었던 그녀는 그와 다른 층에서 근무했기에 거의 대화를 나눠본 적은 없었지만 안면은 있는 정도의 사이였습니다. 스미다는 그녀에게 다가가 좀 괜찮을까요? 봐주셨으면 하는 것이 있는데 라고 말하며 인적이 드문 창고로 유인했습니다. 창고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그는 문을 잠근 뒤 자신의 욕망을 풀었고 미리 준비해온 흉기로 그녀를 살해했습니다. 그녀의 가방에서 24,000엔을 훔친 그는 보안 카메라가 설치된 장소를 피해 차까지 이동한 뒤 그녀를 트렁크에 넣고 본가가 있는 오사카로 달아났습니다. 부모님에게 오사카로 정근을 왔다고 둘러댄 그는 차고에서 작업할 게 있다며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가 차고에서 나올 땐 항상 손에 자그마한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고 그것을 인근 하천이나 쓰레기장에 몰래 버렸습니다. 한편 딸이 귀가하지 않아 걱정된 부모님의 신고로 경찰은 조사를 시작했고 직장 보안 카메라에서 미사와 함께 걷고 있는 스미다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 그가 혼자 화장실로 가 대걸레와 휴지 등을 챙겨 창고 쪽으로 이동하는 장면도 잡혀 있었죠. 10월 6일에 스미다를 찾아간 경찰은 임시 동행에 신문했는데 얼마 안 가 그는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곧바로 그는 살인 용의자로 체포됐고 경찰은 차고에서 미사의 유해 일부를 발견했습니다. 제대로 확인이 힘들었기에 DNA 감정을 통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차고에선 톱을 비롯해 버터플라이 나이프 같은 흉기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2013년 2월 5일에 열린 재판에서 스미다는 본인의 범행이 맞냐는 질문에 틀림없습니다 라고 답하며 기소 내용을 인정했습니다. 검찰 측은 그의 범행 동기부터 시작해 방식 및 유기까지 계획적이고 악질적이라며 극형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 측은 계획성이 있더라도 치졸하고 이전까지 전과가 없었다며 사형에는 피해자의 수가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 그가 반성하고 있고 부모도 갱생에 협력한다고 하니 극형이 합당한지 생각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측에 또 다른 범행 계획이 있었냐는 질문에 스미다는 전 여자친구와 결혼한 남성도 살해할 계획이었다 말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냐는 이어지는 질문에 물론입니다 라고 즉답했습니다. 잡히지 않으면 사람을 죽여도 좋다. 범죄자는 죽여버리면 된다 라고 말하던 그는 지금 당신이 범죄자라고 지적받자 나는 특별하다 라는 뻔뻔함을 보이기도 했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미사의 아버지는 그에게 한 번도 사죄의 말을 들은 적이 없고 용서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 것이라며 최소한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잔혹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그에게 검찰 측은 한 명을 살해한 범행에서 이례적으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변호 측은 범행에 대한 상세한 자백은 나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그가 이전까지 전과가 없었다고 해도 사전에 범행 현장을 답사하고 계획적으로 움직였으며 유기까지 잔혹했던 점을 지적,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변호 측은 당일 항소했지만 얼마 뒤 스미다가 항소를 취하했기에 형이 확정됐고 2017년 7월 13일에 형이 집행됐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동기로 범행을 저지르고 34살에 사형된 스미다. 만약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해도 그는 언젠가 나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쯤 지옥에서 벌을 받고 있을 그가 영원히 그곳에서 머무르길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